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시장이 짙은 관망세를 띠고 있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새 코스닥 시장이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도 덩달아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료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악재에 영향받으면서 시장에서 음과 양 이렇게 뚜렷한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에게 고민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전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늘 관망세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받았습니다. 빅히트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33만 1,500원에 비중 10%. 자, 빅히트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지한 의원님 빅히트 상담 도와주시죠. 네, 빅히트는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추세가 조금 상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보다는 알고 계신 것처럼 단기적인 테마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펀더멘탈도 개선된다는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좀 개선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상장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단기적인 거래를 하실 때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스럽게 올 초에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 속으로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하락했던 19만 3천 원,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가격대를 가면 최초에 이제 상장했을 때 몰려 계신 분들의 매물이 좀 많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 27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 가격으로 잡고 종목을 요 정도 왔을 때는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27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이고요. GH 신소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850원에 비중 12%. 이 종목도 영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부직포 관련 산업용 부직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음압 병실 관련주 좀 테마로 좀 묶이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자리 물론 탄력성은 있고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차트도 살아 있는데 지금 당장에 뭔가 상승 전환 추세로 다시 돌리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리 못해도 이제 6,000원 구간부터 이제 7,000원 여기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자리 6,000원부터 8,000원 자리 저 밴드 사이에서 지금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끌고 가신 것보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덜어내시고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다가 다시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종근당 관련주들 특히 경부제약 같은 경우 뭐 상한가도 달성을 했지만 뭐 예전 같지 않죠.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심리를 내가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물론 종목 자체는 좋지만 지금 당장 그런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회비용을 좀 살리자라는 면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정리하시고 일부라도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일단 목표 구간 나오면요. 일단 반등 시 나오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전화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종목은요. 서현탄메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1,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정치 테마주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지한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테마주입니다. 사실 이 정치 테마주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알고 보면 사돈의 8돈 정도 이런 정도의 관계인데 역시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도 사회 이사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총장과 같은 서울대를 나왔다.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 상승으로 반짝할 때 무조건 짧은 간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한 번 급반등 나왔을 때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이 테마가 실체가 없는 테마주는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줘야지 한 번 샀을 때 다음 이런 사이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관련된 테마가 상승을 했을 때 최대 거래량이 나왔던 3월 8일 날 이날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테마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좀 분석이 가능하다면 최대 거래량이 나온 날 무조건 청산을 하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약간 횡보하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주려면 다음번 관련 테마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윤석열 전 총장 관련 테마가 형성될 때 또 올라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언제일지는 뭐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테마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8,9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반등 목표 가격은 지금은 이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고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위쪽에 이제 대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그 가격대가 오르면 던지겠다라는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그 가격대가 11,500원 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500원 정도 오면 청산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빠르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7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오, 그래도 수익 구간이세요. 정말 오랜만에 수익 나는 종목 보는 것 같은데 최충성 의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구간에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네이버와 이제 신세계 관련해서 좀 합작 뭐 이런 이슈가 나왔고 지분도 교환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유통 관련 그리고 상품 경쟁력을 좀 갖추겠다라는 부분에서 뭐 알리바바와 비슷하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좋겠지만 일단 끌어가실 땐 끌어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매물과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수익을 확보하고 눌린 구간 다시 접근하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으로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매물대에 좀 부딪힌 자리
좀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긴 한데 22만 원 구간, 저 구간 오면 또 부딪혀서 지금 꿈쩍거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좀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어느 정도 지켜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저 자리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또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이제 눌렸다가 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신다면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뭐 지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긴 호흡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더 기다리시면요. 수익 더 좋게 나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전화번호 02-3153-26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요. 문자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 또한 며칠간 좀 횡보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이지한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던 종목이었고 LCD 시절에는 상당히 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LCD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후퇴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OLED로 일부 전환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신사업 쪽으로 동력을 얻고자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보시면은 OLED 쪽으로 특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대부분 사업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제 격동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다른 곳에서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찾고자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OLED와 관련된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안쪽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가 좀 무르익으면 기대감보다는 당장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승 탄력이 시장 대비로 해서 시장 수익률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보신다면 지금 추세가 나쁘지는 않지만 어느 적당한 시점에서 좀 교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9,400원,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지선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살짝 위에 11,7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기를 이제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 정도 가격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일재지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4,930원에 비중 18%입니다. 자, 국일재지가 진짜 계속 몇 거래일째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지 어떤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 건지 궁금하네요. 최충성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국일재지 같은 경우 기존에 19년도에 조금 많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뭐 재지 관련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래프와 관련된 그런 자회사와 묶이면서 일단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9년도 그 큰 파동이 나오고 20년도에 살짝 올랐다가 지금 거의 뭐 1년 반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제 흐르기만 했었는데 이제서야 추세 전환이 조금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끌어갈 때 매수하신 구간이 굉장히 잘 진입을 하셨거든요. 일단 추세적으로 물량 소화도 잘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6, 7천 원짜리 저 자리만 좀 강하게 한번 뿜어준다면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전고점도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뭐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6,100원짜리 저 상단 매물대를 강하게 좀 뚫어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저 자리를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살짝 돌아서 이제 뚫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다가 다시 눌린 구간 재접근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일단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번호 참고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매수가 24,400원에 비중 26%요. 24,400원에 비중 26%요. 예, 예. 네, 그래도 일단은 수익 중이십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좋은 위치에서 사셨다 그렇죠. 조금 차익 이거를 실현을 조금-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갖고 시각으로 가려고, 좀 보고 싶다. 예, 예. 디스플레이가 장기적인 아무래도 시각으로 여러 군데서 예, 많이 한번 사용될 말씀을 것 같아서. 드릴게요. 예, 예. LG 디스플레이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쌍벽인데 작년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근데 작년 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특히 4분기 때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관련돼 있는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실적이 조금 일회성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OLED 관련된 판넬 수요가 4분기에 이제 급격히 좀 몰리면서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됐는데 사실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만큼은 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빠져야 될 만큼 실적이 나쁘냐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체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1분기가 지나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 실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실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OLED 판넬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대형 판넬, TV 관련돼 있는 판넬은 중국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거의 다 했다 그렇죠. 근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의 BOE를 비롯해서 OLED 판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초의 물량이라서 많지는 않은데 이제 올해 지금 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OLED로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좀 비껴갔는데 이제 올해 2분기 넘어가면서 중국의 OLED와 지금까지는 소형 가전, 핸드폰에서만 좀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TV 같은 대형 OLED 판넬에서도 이제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장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한 중기 정도 스윙 관점으로 보시고 1분기 정도까지 좀 두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예. 지금 현재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0원, 단기적으로는 24,900원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좀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이때 24,900원 정도 슈팅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 26,000에서 8,000원 사이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1분기 안에 정도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18,000원서부터 추가 매입하면서 지금 매수가가 2만 원 된 건데 그 중국 쪽에는 아무래도 그 LCD 쪽이 강한 거 아닌가요? 네, LCD 쪽은 중국이 다 강하고요. OLED도 작년 3분기부터 시험 출판을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중국의 1위 업체 BOE하고 3위 업체 두 군데서 동시에 출시가 예. 됩니다. OLED. 그래서 네, 26,000원이나 그걸 꼭 참고로 28,000원.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 종목을 약간 중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BH요. BH 매수가 비중은요? 18,200원에 비중 15%요. 18,200원에 비중 15%. 이 종목도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BH 관련해서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최근에 기술적 좀- 반등을 노려서 지금 접근을 했는데 네, 반등 목표가가 노리고 어느 정도 일단은 하면 접근을 하신 것 괜찮을까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뭐 BH 관련해서는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묶여 있고 PCB 관련해서도 좀 묶여 있는 테마예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그렇게 발생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좀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등을 노리시고 좀 접근을 하셨잖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에서 반등이 단번에 튀어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박스권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2만 원, 2만 500원 저 사이 밴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매도 대응을 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반복.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될 때까지는 조금 박스권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 유동적으로 대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완전히 올라타는 21,800원 구간이거든요. 저 구간 한번 올라오면 저 때부터는 조금 더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방향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긴 한데 박스가 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준다면 목표 구간 뭐 중장기적으로 3만 원까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닥권에서 단기 하락이 발생을 했고 바닥권에서 좀 차트를 다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반복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하시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 목표가 본다고 하시네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네온테크요. 네온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4,000원이 50%요. 4,000원에 50% 맞을까요? 10%. 아, 10%요. 알겠습니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사셨고 비중도 적당히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다 그렇죠. 네온테크가 최근에 증권회사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 종목은 기존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정밀 커터 절단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좀 있고 MLCC용 절단 커터가 최근에는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두 달간 증권회사에서 추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월 달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종목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따라오진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IT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최근에 금리 인상,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IT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시세는 지금 현재 살아있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너무 많은 개인들이 샀던 부분이 있고 그 매물대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3,250원까지 좀 먼데 여기까지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아마 숨고르기 양상으로 옆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원 전후로 해서 4,000원 요 구간에서 옆으로 좀 가는 행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4,560원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들어가셨으면 4,560원에 그냥 청산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겠다면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몇 달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목표 가격은 위쪽에 5,8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봐서 5,800원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4,560원 청산할 거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1년 본 건데 비중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비중은 더 확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실적이 일단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분기 실적 보고 비중 확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명쾌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TV는 소리 꺼주시고요. 저희 전화로만 통화하실게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K고요. 네. 24만 500원에 샀어요. 비중은 20%고요. 24만 500원에 비중 네, 네. 20%. 네. 네, 어떤 점이 12월 말씀에 궁금하세요?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한참 올라가다가 요즘 계속 빠지잖아요. 네. 네,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이게 주로 투자 회사라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매수를 언제쯤에 하셨을까요? 12월 말쯤에요. 매수. 아, 12월 말에 하셨어요? 네, 네. 아, 그럼 매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매도 안 하고요. 아이고, 너무 오르자마자 네. 사자마자 계속 올랐었거든요. 네. 네, 조금 그러다가 파시지 그러셨어요. 네, 갑자기 지금 20 너무 아까운데요? 네. 그죠? 일단은 네. 네. 일단 지금 뭐 바닥은 다져가고 있어요. 추세도 아직 이탈은 되지 않은 면인데 일단 뭐 네. 하락이 아직은 안정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네. 추세적으로 좀 돌아오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 금리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누르고는 있어요.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의 하락폭을 한번 뭐 경험은 해보셨겠죠. 36만 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조금 선행해서 미리 많이 조금 영향을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시다면 네.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다음 스텝을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지금 돌림이 나와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26만 7천 원짜리 저기로 조금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매수하신 구간 그 24만 원 구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눌린다면 20만 8천 원짜리 이 자리는 좀 이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뭔가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뭐 거의 매수가 구간에 오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그 사실 투자는 마음이 심리적인 부분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객관적으로 그냥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시청자분님께서 마음이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고 다음 스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지림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면 사실 선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재투입하면 그러면 되니까 일단 지금은 불안하시다면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 네. SK가 뭐 잘못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장기적으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놔두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어떤가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한 뭐 떨어질 절반 수도 있을 네?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좀 많은가요, 지금? 상황이? 사실 주가는 있잖아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뭐 손실 보시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갑자기 이 종목이 막 30만 원, 35만 원을 하루아침에 달성하는 종목도 아니고. 네. 그쵸? 네. 네, 그냥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딱딱 하시면 사실 네. 주식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시겠죠. 네.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다시 한 연락을 가지만 주시면.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다른 종목은 지금 전화를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다시 연락을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영진약품이고요. 네, 매수가는 7,430원에 35%예요. 7,430원에 몇 퍼센트요? 35%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지환 의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다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저점이라 생각한 구간에서 들어가긴 하셨는데, 예.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많이 물려가지고 고생 좀 하셨다 그렇죠. 예. 뭐 지금 한 3개월 정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영진약품은 일단 이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좋지가 않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초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항상 결과가 안 좋았던 안타깝지만 그런 종목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고 펀더멘탈이 좋지 않고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연말에 나왔다가 연초에 좀 기대감을 가졌다가 항상 그 장중에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 영진약품이 상승하는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에 보셨겠지만 타이레놀 관련주 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렇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진통제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진통제가 그 엔세이드라고 비스트로이드성 진통제와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엔세이드 계열이 코로나19 이후에 쓰면 오히려 코로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타이레놀을 써라,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을 써라라고 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테마가 형성됐고, 일종의 이제 타이레놀 테마라고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영진약품은 이제 거기에 일종 좀 엮여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나오는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제 생각에 한 100개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테마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형 제품이고 웬만한 제약사들은 다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테마가 나와서 지금 이제 주가 상승 줄 때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마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이 6,000원 최저가 나왔는데 여기를 잡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테마로 조금 더 올라가서 7,00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 7,430 요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비중을 계속 좀 줄여 나가세요. 야, 비중을 줄이라고요? 예, 7,000원에서 7,430원 요 사이에서 계속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조금 장기로 보고 싶다면 10%만 남겨두고 나머지 25%는 요 구간 사이 7,000원과 7,430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테마로는 거기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마 요번에 올라갈 때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마에 붙었을 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올라가야지만 그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비중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코스모화학. 네. 예. 비중은 30%고요. 네. 12,200원에 샀습니다. 12,200원에 비중 30%.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매수를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지금 딱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만큼 지금 딱 5일선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로예요.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좀 뿜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구간은 14,000원 좀 언저리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 이탈이 나오면 하단으로 다시 이제 흐르면서 11,8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하단으로 또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 5일선 이탈하면 뭐 미련 없이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음 기회를 좀 노리시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이제 빠르게 내일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상승이 나오면 일부는 좀 챙기시고 다시 이제 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챙기신 다음에 다시 이제 눌린 구간, 추세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14,000원까지 간다고요? 14,000원 언저리까지 일단은 저 자리 한번 지켜보시고, 14,000원 오지 않아도 14,000원 말씀드렸다고 14,000원에 안 오면 안 팔아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언저리 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나머지 잔량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가요?
회사는 뭐 양호합니다. 뭐 최근에 조금 적자를 한번 기록하기도 했었고, 다만 20년도에는 좀 흑자 전환도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조금 증가를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뭐 기업 정보나 관련 공시들은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무난무난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050.65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54%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3,070선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갔습니다. 3,027포인트까지 내려갔었다가요. 지금은 3,050포인트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1조 원을 넘게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5,697억 원, 외국인이 4,58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흐름이 그냥 둔화되어 있다는 느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강세 나타나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보합권인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삼성전자는 0.24% 조정, 네이버가 0.65%, LG화학의 낙폭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3.82% 조정 나오면서 8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만이 0.94%, 1%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48만 3,500원에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28% 조정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8%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죠. 6.03% 조정받으면서 6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84% 조정이고요. 29만 4천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많이 회복을 했죠. 0.33%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943.71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 그래도 거의 5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죠.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 중에 그래도 저점이 935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943포인트 정도 회복을 해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역시나 개인들은 사주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05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1억 원, 56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오늘 계속해서 1% 정도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13% 상승하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2.91% 조정을 받네요. 카카오게임즈가 1.57%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시즌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90% 상승하면서 13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다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돼서 악재 그대로 영향받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09%나 조정을 받으면서 1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1.86% 조정받으면서 31만 7,100원에 거래되고요. CJENM이 0.97% 조정 나옵니다. 14만 2,600원, 스튜디오 드래곤 는 0.21% 조정 나오면서 9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 나타납니다. 1,13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전 장만 해도 관망세가 참 짙어서 많이 힘든 장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후 장에 코스닥이 좀 많이 회복을 해줬었거든요. 과연 이 흐름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이지한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내일 일단 FOMC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과 옵션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장중에
때문에 이런 관망세를 활용한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등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요. 공은 이제 내일 FOMC 발표가 어떤 뉘앙스로 나느냐라는 부분인데 크게 놓고 보면은 양쪽 다 금리의 상승에 대한 우려 부분 혹은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은 절묘하게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강한 뉘앙스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등락은 너무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일단 일부 선물 옵션으로 혹시나 하는 하방 해지를 조금 하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4,500, 4,600억 정도 나왔는데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매수했던 물량과 대비하면은 비교적 오늘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너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우려하거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추격해서 비중을 많이 늘리거나 혹은 비주도 섹터를 가지고 버티는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 만약에 조정의 말미라고 생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후에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나 레벨업 되는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줄타기 같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수급 상황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충성 위원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시장이 계속적으로 관망 장세가 굉장히 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좀 일어났었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연준에서 뭐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지배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뭐 다행히도 선물 매도를 조금 줄이면서 정도 뭐 오늘보다는 좀 내일을 좀 생각하자라고 좀 접근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향후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만약에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그런 시나리오를 짜시고 그런 방향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심을 하고 뭐 포트폴리오 수정이나 그런 좀 불안하시다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오늘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오늘을 좀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일단 오늘 저녁이라도 장 마감 후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내일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고심을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겠지 나는 손절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조금씩이라도 덜어내서 관련주 지금 상승을 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공략을 하면은 오히려 수익 전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좀 전체 계좌에서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전체 계좌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이 시장 그리고 그 이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FOMC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을 좀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도 좀 전략이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64% 하락을 합니다. 3,047.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요 0.33% 상승합니다. 943.7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50전 상승을 하게 됩니다. 1130원 2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스타코를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1,250원에 비중 25%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저는 생소한데 시가총액이 557억 정도 되는 소형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지한 의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종목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시가총액도 작고 주가 등락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사업 구조를 보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임대업 거의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펀더멘탈 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사업 구조상 발생될 수 없는 종목은 사실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현재 실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고 현실적인 펀더멘탈도 변화가 없다라면 원래 주가는 이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워낙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기술
덜썩덜썩 거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1,000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월 달에 600원 초반대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고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15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놓고 지금 반등 주고 올라올 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직전 고점인 1,530원을 넘어서 돌파해서 넘어가기는 위쪽에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 주고 올라오면 일단은 위쪽에서 1,450원 내외에서 청산하는 전략, 지지선 1,150원, 목표가 1,4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종목은 센트럴 모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또 급락했다가 급등이 나오고 이런 종목인 것 같네요. 최충성 의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상승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박스권을 만들어간다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좋겠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은 애매한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어요. 일단 지금 뭐 하단 지지 라인은 61선 지지 여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3만 원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35,000원짜리 매수하신 구간 가격 구간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오면은 그냥 더 올라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반등이 나오고 35,000원 자리에서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은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등락이 가끔씩 좀 발생을 하는데 추세적으로 아직은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박스권이 좀 만들어 간다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등락이 발생하는 과정을 좀 잘 이용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조금 잘 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조금 보시고 한번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끌어간다면 저점 구간에서 사 가시 좋잖아요. 일단 그런 기회를 잡고 좀 끌어가신다면 뭐 4만 원, 4만 5천 원도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NK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3,6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SNK 같은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디오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게임 관련된 업체고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급락 때 그 시기에 실적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콕과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보다 실적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거의 매니아층이 좀 탄탄하고 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완화지면서 주가 탄력성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접근하시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펀더멘탈의 변화가 많이 없다가 지금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저항선은 28,000원 정도를 잡고 여기를 지금 넘어가기는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28,000원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잡으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최근에 이제 찍었던 21,0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고 27,900원을 목표 가격으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되 아마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하락 이후에 상승권에서 아마 목표까지 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번 하락 이후에 바로 반등해서 목표까지 도달하면 일단 종목을 교체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NK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2,9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최근에 좀 서서히 상승을 했다가 잠시 좀 주춤하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최충성 의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그린 플러스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상승폭을 한번 보시면 거의 2,000원부터 16,000원까지 거의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런 물량을 좀 소화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두 달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정도 자리는 한번 와줄 거거든요. 일단 저 정도 자리 오면은 일단 한번 덜어내시고 만약에 추세를 정말 전환을 시켜주고 13,000원을 강하게 좀 뚫어 올리고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고 추세적으로 정말 돌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기회를 보셔야 될 때이다. 매수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보고 관망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 지금 12,000원짜리 지지를 잘 받고 옆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 좀 힘을 잃는다면 일단 좀 덜어내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13,000원 구간에서 좀 덜어내시고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다음 흐름 한번 지켜보시고 정말 이 종목을 매수를 원하신다면 좀 60일선을 타는 모습을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자리를 잡아주면 그 자리에 가셔도 그렇게 늦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바닥권에서는 좀 탄력성으로 변동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사실 주가 자체가 조금 무거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등락이 막 그렇게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저점 구간에 있던 자리보다 일단 좀 느긋하게 관망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충성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